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 기준에서 0.75% 빠졌습니다. 한 8만 원이라고 봐야겠죠. 79,900원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8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고 거래도 붙었어요. 그리고 이건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신고가를 달성한 이 시점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자꾸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호재가 붙는 걸까? 금요일 날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드디어 HBM3E까지 엔비디아 벽을 뚫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 벽 뚫었다. 즉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거죠. HBM3E 12단짜리 납품 가시화됐다. 이 밑에 내용을 원래 제가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HBM3E 12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부터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곧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HBM3E 12단 개발을 완료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느냐?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빠졌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구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서 바로 가격대를 버텼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국 시장은 그만큼 강하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무언가 기술력을 회복한다. 이게 잘 모르겠고요. 주가 회복이 먼저 나온다. 기술력에 대한 회복보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의 회복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술력이 회복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요. 선반영. 이 선반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라 그랬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어때요?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테크윙 어떻습니까? 신고가예요.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지금 투자 경고를 먹고 있는데 원익그룹 자체는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원익그룹이 돌아가는 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원익에 대한 부분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잡주나 허접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있죠. 한미반도체 뭡니까? 하이닉스의 거의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영혼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영업이익 기준에서 본다면요. 쭉 이렇게 보면 40% 그리고 50%에 육박하는 이 정도의 이익을 내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예상치는 8천억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죠. 예상치니까. 근데 계속된 성장.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까지 적자를 봤으니까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때 말고 AI 시대가 도래했었던 23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당장에 22년도 물량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24년도에는 23년도에 납품했었던 실적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겠죠. 어때요? 지금 상황 보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무엇보다도 이익의 질이 엄청 좋아요. 45%. 상장 기업이. 그리고 한미반도체 매출의 80% 이상 거의 한 90% 정도는 하이닉스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마진을 주는 거 있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만큼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 모릅니까? 무언가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버리잖아요. 인수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관련된 기업들, 즉 협력업체, 옛날 말로 하면 하청,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은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두 축이 단단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크인 같은 종목군들 있죠. 원익홀딩스 일단 빼고 이 뒤에 보면 한미반도체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24년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8,000원부터 7만 원대까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HBM이 시작됐었던 즉 AI가 시작됐었던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었고요. 나머진 전부 다 테스트 쪽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쪽에 보면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삼성전자부터 시세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가가 움직이는 이 틀 자체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올라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는 있지만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시작됐었던 시점, 제가 매수를 계속했었던 시점 보세요. 내려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샀죠. 그런 결과 어때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지금 반도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거 보시자고요. 반등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죠?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이 모든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만들어준 거다. 이수 페타시스 말고도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계속 빠졌어 봐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만 단독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조정이 없었어야죠. 그쵸?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하이닉스로 25년 7월 2일 날 무려 3개월 만에 34%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온다는 점. 뭐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벽 뚫었다.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파운드리까지도 수주를 받았죠. 어디에? 빅테크의 수주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 두 개였거든요. HBM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 왜? 엔비디아에서 안 받아주니까. 파운드리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 왜? TSMC에 계속해서 밀리니까. 근데 더 충격적이었었던 건 TSMC는 밀려서 줄 서가지고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돈 더 많이 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순번 더 줄게.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른 곳도 아니고 테슬라에, 그쵸? 빅테크에 계약을 따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당장에 TSMC를 잡을 수 있다? 아니에요. 당장에 파운드리로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파운드리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H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HBM3E가 통과가 됐다는 건 4 다음 버전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양산 시작이 된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그쵸?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있죠. 양산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이길 기업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없다. 둘 다 합쳐놔도 생산량 측면에서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즉 지금 삼성전자를 옥죄고 있었던 HBM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요. 악재가 다 소멸이 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악재 소멸에 대한 부분이 5만 원대 나와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7월 28일 날 파운드리에 대한 악재가 끝이 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HBM에 대한 악재가 끝이 났습니다. HBM4에 대한 퀄 테스트는 이미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3E입니다. 지금 블랙엘에 들어가고 있는 게 3E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 시장이 만약에 나쁘면요. 하이닉스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조차도 금요일날 빠지지 않았다는 건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볼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나쁜 것 같죠? 좋은 겁니다. 왜? 환율이 쭉 빠져서 뭐 1,200원대까지 내려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만큼 달러가 강하겠죠? 그럼 그만큼 미국 시장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도 조정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다. 그럼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상승론은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었을 때 그렇죠? 타점을 신고가 구간,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을 수 있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단기간이라는 건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 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지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익 구간을 그렇죠? 이렇게 30% 이상씩 또는 이수 페타시스처럼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70%대까지 수익 구간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즉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9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금요일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주말에 보시라고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 놨는데 내용 요점은 하나예요.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 마감 수단배 중에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테크윙이나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졌으면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원익홀딩스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가격대를 버티고 올라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삼성전자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되지만 삼성전자가 한동안 강한 움직임을 보여서 고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그쵸?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될 때 관련주들이 계속 튀기 시작합니다. 돈은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것, 즉 관련주들 쪽으로 가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것, 즉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시세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 밑에 쭉 내려보면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 그쵸? 주도 섹터에서만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주도주들은 여기 아까 반도체 이야기 드렸고 원전, 바이오, 그리고 카카오그룹주, 조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로봇이 있습니다. 그쵸? 원래 제가 네 섹터만 하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5가지 섹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조차도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 자, 가장 중요한 것, 주도 섹터만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리고 카카오까지.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상승하는 구간을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딱 1박 2일 만에 13%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 돌파하는 구간을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타점 공유한다 그랬죠? 이 위에 올려보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죠? 여기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원래 보유했는데 추가 매수한 겁니다. 매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몇 종목만 딱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보셨죠? 7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지만 이거 분봉으로 보잖아요. 자,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고 고가 매물이 터지고 있는데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차가 됐습니다. 상한가가 버렸어요. 그게 9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매도한 결과 원래 수익의 폭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근데 어때요? 13%. 한번 팔고 또 사고 그날 다시 팔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터진다고요. 최근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그쵸? 돌파하는 구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딱 3개월 만에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장기간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입니다. 24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매. 그쵸? 그리고 올해도 계속된 공략 끝에 내려서 보면 33%의 수익 구간. 언제? 7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죠. 어땠습니까? 신고가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잖아요.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이렇게 된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I나 그런 것들. DI는 작년에 시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꿈틀하니까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계속 발생하죠. DI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든 단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스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로보스타 말고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매매하는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20%, 30%씩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실시간 타점,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 받을 때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로보스타는 수익 구간을 만들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매하면서 손절을 몇 번 했습니다. 2.4%, 4% 이렇게. 근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고 금요일날 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내죠. 주식시장은 내가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조정 구간을 활용하라는 게 조정을 이용해서 싸게 잡으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반등하는 구간을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즉 시세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알테오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조선주 한번 보여줄게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신고가 딱 만들고 나서 1월 달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 딱 만들고 한 5개월 쉬고 돌파하고 또 갑니다. 그런 결과 8월 11일 날 33% 수익 구간이 터져요. 밑에 내려보면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25년 2월 5일이에요. 이렇게 터진다고요. 언제부터? 신고가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 삼성전자는 이 시작점에 있다고요. 당연히 타점 공략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말고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수익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